세상은 언제나 화려하게 등장한 사람만 기억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 무대에서 번쩍 빛난 사람, 데뷔와 동시에 큰 박수를 받은 사람, 이름이 기사 제목이 되고 얼굴이 포스터를 장식하는 사람. 그러나 진짜 인생은 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정상으로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무려 10년, 20년, 아니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계단을 홀로 오른다. 박수보다 침묵이 더 길었고, 음원보다 기다림이 더 많았고, 기회보다 포기가 먼저 손을 내밀던 시간. 그런데도 끝내 노래를 놓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무명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지만 50세에 다시 무대에 올라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가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다시 세우는지, 인내가 어떻게 시간을 이기는지,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언이다. 그녀의 시작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함께했고 1995년에 데뷔했다. 음악을 향한 마음은 분명했고 무대에 서는 일도 낯설지 않았다. 유닛 활동도 있었고 솔로 활동도 있었고 작품도 꾸준히 발표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얽힌 작업도 했다. 겨울연가의 일본어 공식 커버곡과 연결된 이력은 그녀에게 언젠가는 한국과 인연이 닿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누군가라면 거기서 곧바로 큰 문이 열릴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작품은 있었지만 대중적 폭발력은 따라오지 않았고 무대는 있었지만 이름이 크게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무명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기를 떠올리지만 진짜 무명이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도 결과가 늦게 오는 시간을 뜻한다. 그녀의 30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 계속 노래했고, 계속 버텼고, 계속 무대 곁을 지켰지만 세상은 쉽게 그녀를 향해 돌아서지 않았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은 묻는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정말 쉬운 질문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사람은 실패보다 무반응에 더 쉽게 무너진다. 애써 준비한 노래가 화제가 되지 않고 오래 연습한 무대가 큰 파문 없이 지나가고 다음 기회를 위해 또다시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는 날들이 쌓일 때 마음은 조용히 달아간다. 그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음악은 계속했지만 유명세는 멀었고 기대했던 연결은 번번이 끊겼다. 무대 뒤에서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걸어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매일같이 되살아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노래를 놓지 못했다. 노래는 직업이기 이전에 자신을 이루는 가장 깊은 언어였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그녀에게 노래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목을 다쳤고 성대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 가수에게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능의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 하나가 무너지는 일이다. 그 순간부터 무대는 더 이상 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된다. 노래를 하던 사람이 노래를 들으며 서빙을 하고 다른 뮤지션의 무대를 지켜보며 자신은 뒤편에서 일상을 버텨야 하는 시간. 그 고요한 절망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다. 그녀는 남편의 가게를 도우며 지냈고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래는 멈춘 듯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 가게는 음악 식당처럼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하는 곳이었고 그녀는 음식을 하려고 술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며 자신의 자리를 다시 생각했다고 한다. 무대는 눈앞에 있었지만 손에 닿지 않았다. 어쩌면 그때 그녀는 가장 잔인한 질문과 마주했을 것이다. 나는 정말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사람이 완전히 주저앉는 순간은
거대한 실패 때문만이 아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체념이 반복될 때 무너진다. 오늘은 아니어도 되겠지. 이번에도 아니어도 되겠지. 조금만 더 나중에 생각하자. 그런 식으로 미뤄진 희망은 어느새 꿈의 수명을 줄인다. 그녀도 그런 시간을 통과했다. 훌륭한 뮤지션들이 가게에 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고, 때로는 스스로를 더욱 작게 느꼈다.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내 노래가 필요한가? 이런 마음은 겸손이 아니라 상처가 오래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체념이다.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그 말은 어느 순간 진실처럼 굳어진다.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서기 전까지 가장 오래 싸운 상대는 세상의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포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그녀를 다시 일으킨 것은 거창한 계약도, 화려한 제안도, 세상이 떠들썩해질 만한 오디션 소식도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의 믿음이었다. 남편의 한마디였다. 이제 그만 다시 노래하라고. 당신에게는 노래가 있지 않느냐고. 이 한마디는 겉보기엔 담담하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천둥 같은 선언이 된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꾸는 말이 대단히 철학적이거나 거창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은 이상할 정도로 단순하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에게는 아직 네 것이 남아있어. 남편은 그녀의 재능을 대신 노래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자기 자신을 다시 믿도록 붙잡아준 사람이었다. 믿음은 신기하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끝까지 믿어주면 조금씩 다시 일어선다. 인생은 결국 혼자 버티는 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끝내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 그 존재 하나가 운명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회가 있었다. 한일 공동 오디션, 트로트 걸스 재팬.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그녀의 나이는 50세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50세를 새로운 시작의 나이라기보다 정리의 나이처럼 여긴다. 오디션은 더더욱 그렇다. 대개 젊음과 가능성, 성장 가능성과 신선함을 말하는 무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녀도 당연히 망설였다. 50세의 오디션이라니, 과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심사위원들은 보통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렇다면 50세의 자신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더 아프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는 생각을 바꿨다. 이 무대가 꼭 승패를 가르는 자리만은 아닐 수 있다고. 오히려 30년에 가까운 자신의 음악 인생을 정면으로 평가받고 자신이 지금 가진 노래가 얼마나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일 수 있다고. 그 깨달음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다. 그녀는 이 도전을 젊음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 자기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50세라는 숫자는 한계가 아니라 이야기의 깊이가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처음엔 트로트를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 일본의 엔카나 가요곡과 닿아 있는 결이 있었다. 깊은 감정, 세월이 쌓인 목소리, 삶의 무게가 실린 표현. 이것은 오히려 그녀가 평생 가까이 해온 감성의 연장선이었다. 장르는 처음이었을지 몰라도 정서는 낯설쩔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장르 앞에서 겁을 먹지만 그녀는 거기서 오히려 자신이 쌓아온 시간의 힘을 발견했다. 트로트는 단지 유행을 따르는 노래가 아니었다.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불렀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장르였다. 젊음이 줄 수 없는 감정의 결, 오래 참고 견딘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호흡,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인생의 질감.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것이었다. 세상은 50세의 오디션 참가자를 의아하게 볼 수 있었지만 트로트는 오히려 그녀를 위해 준비된 무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가 시작됐다. 낯선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제작 환경, 수많은 시선. 한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일본 참가자가 일본어로 노래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두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의 반응은 따뜻했다. 그 환호와 박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무명으로 남아있던 한 사람의 시간을 단숨에 이해해주는 듯한 응답이었다. 긴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그 따뜻함 속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아, 나는 지금 심판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러 왔구나. 그때부터 그녀의 노래는 경쟁을 넘어 공감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 무대는 누가 이기고 지는가 보다 누가 가장 깊이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순간이 되었다. 세상을 뒤흔든 장면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녀의 무대 영상들은 놀라운 반응을 얻기 시작했고 수백만 조회수를 넘어 수천만 조회수에 이르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녀가 출연한 영상들의 청압이 1억 회를 넘었다는 말까지 등장했다. 한때 검색조차 잘 되지 않던 이름, 오랫동안 대중의 중심과 멀리 있었던 가수의 무대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다. 그 장면은 단순한 바이럴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시청자들의 정서적 확신이 있었다. 이 목소리는 진짜다. 이 사람의 노래는 오래 남는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울었다고 말했고 술을 마시다가도 영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음악이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순간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들릴 때다. 그녀는 바로 그것을 증명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눈에 꼰 무대였다.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이기에 오히려 부담이 컸지만 그녀는 그 무대를 통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끌어냈다. 한국에서 이미 익숙한 멜로디였고 많은 사람에게 추억과 감정이 쌓여 있는 곡이었다. 잘 알려진 노래를 다시 부른다는 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렵다. 대중의 기억 속 원곡 이미지와 반드시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는 비교를 피하지 않았다. 억지로 다르게 보이려 하지도 않았고 과도하게 꾸미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감정, 자신의 해석을 담아 불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익숙한 노래 속에서 전혀 다른 체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마치 그 노래가 그녀의 노래처럼 느껴질 정도였다고 할 만큼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석의 힘이다. 남의 노래를 빌려 자신의 인생을 들려주는 능력. 그녀는 그 놀라운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더 감동적인 대목은 그녀의 성공이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은 갑자기 나타난 스타를 좋아하지만 더 깊이 감동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사람의 귀환이다. 그녀는 30년 동안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고 목이 아파도 음악 곁을 떠나지 않았고 작고 좁은 공간에서도 라이브를 이어갔고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단련했다. 그러니까 50세의 컴백은 사실 늦게 시작된 기적이 아니라 아주 오래 준비된 폭발이었다. 세상은 뒤늦게 발견했을 뿐 그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가 나타난 날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기적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준비되고 있다. 그녀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그녀가 끝까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에는 상처가 되는 일도 겪었고 음악 활동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도 있었다. 누군가를 믿고 기대했다가 허탈함을 겪은 기억은 사람을 쉽게 냉소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지 않으려 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상처를 겪고도 선의를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더 많은 인내와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노래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굳어버린 목소리는 오래 남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닫지 않은 사람의 노래는 이상하리만큼 오래 울린다. 그녀의 일상 철학도 인상적이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 하고, 화를 줄이려 하고, 아이를 대할 때도 부드럽게 말하려 한다는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육아 팁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삶이 거칠수록 사람은 자기 안의 표정을 관리해야 한다.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작은 습관이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안다. 노래도 결국 삶의 표정에서 나온다. 매일 분노하고 매일 체념하는 사람의 호흡과 매일 웃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의 호흡은 다르다. 그녀는 단지 노래 실력으로만 무대에 오른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온 태도 자체가 그녀의 보컬에 녹아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기술적인 감탄을 넘어 사람 자체가 궁금해진다. 저 목소리는 어떤 시간을 건너왔기에 저런 결을 낼까? 바로 그 질문이 팬들을 더 깊이 끌어당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마주한다. 인생은 늦었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냈다는 말로 끝난다. 그녀는 늦었지만 끝내지 않았다. 30년 무명도, 목소리를 잃은 시간도, 남편의 가게에서 보내야 했던 공백도, 50세의 망설임도, 낯선 장르 앞의 두려움도 어떤 것도 그녀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은 그녀를 발견했다. 이것은 단지 한 일본 가수가 한국에서 사랑받았다는 흥미로운 국제적 에피소드가 아니다. 이것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다. 당신은 정말 끝난 것인가? 아니면 아직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뿐인가? 많은 사람이 꿈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믿는다. 20살에 해야 할 일, 30 전에 이루어야 할 일, 40이 넘으면 조용히 접어야 할 일.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런 통념을 산산이 흔든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축적이다. 무엇을 얼마나 오래 사랑했는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진심을 지켰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는가. 그녀는 50세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지만 사실 그 인생은 50세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20대, 30대, 40대를 통과하며 버리지 않았던 믿음이 50세에 빛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늦깎이 성공이 아니라 세월이 끝내 진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다. 트로트는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트로트가 그녀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견뎌온 삶이 트로트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읽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무대를 단순한 가창으로 소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목소리 안에서 긴 세월의 그림자를 들었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울림을 느꼈다. 그 울림이 국경을 넘었고 세대를 넘었고 익숙한 노래를 새로운 감동으로 바꾸었다. 결국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부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증명한 셈이다. 만약 그녀가 그때 오디션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작은 가게에서 때때로 라이브를 하며 조용히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결코 나쁜 인생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에 감탄하는 이유는 그녀가 조용한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을 아는 채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이다. 기회는 가끔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을 여는 용기는 결국 자기 몫이다. 그녀는 그 용기를 냈고 그 선택 하나가 30년 무명을 전설 같은 반전서사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뜨겁다. 믿음은 허황된 낙관이 아니었다. 그녀를 다시 무대 위로 올려놓은 실제의 힘이었다.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다. 30년의 시간을 뚫고 마침내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다. 그리고 컴백은 과거의 복귀가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던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 무명 30년, 50세의 도전, 트로트와의 만남, 그리고 인생 역전. 이 극적인 조합은
너무 영화 같아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울림을 준다. 현실이 우리를 자주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버틴 사람 앞에서 현실이 어느 날 놀랍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녀의 인생은 바로 그 가능성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 앞에서 하나의 문장을 오래 붙잡게 된다. 아직 노래가 남아있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 아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늦은 사람이 아니다. 아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믿어볼 용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30년의 무명이 끝난 자리에 피어난 한 사람의 기적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은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온다.